안녕하십니까. 이로운 부동산 투자자문 김경우 이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됐고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선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해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선 이후 부동산 전망과 투자 방향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그 정책을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시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나가야 될지 또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 예상해보고 또 그 전략을 정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약들을 하셨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우리가 주목해야만 될 만한 정책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건이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는 공동주택 100만 원 공급,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서 그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게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목해야 될 정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빨간 표시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1번 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즉 민생의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펴왔죠? 부양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그동안에 뉴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롭게 세워 올리는 그런 대규모의 개발 정책을 펴왔는데요. 자, 이번 정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상당히 보면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낼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좀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은 이제 두 번째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보유세 잘 아시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9%인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0.79%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를 해서 좀 국고를 올리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공공연히 이제 말씀을 해왔지만 이번 공약집에서는 좀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이 크게 우리가 지금 그 역할, 그 부동산 취득과 또 투자의 역할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대출 규제권이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 다들 아시죠? 어떤 대출 규제가 있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은 DTI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LTV가 있었고요. 자, 이것들의 지금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그 대두가 되었죠. DSR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율까지 고려를 해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가계대출이 1,300조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걸 어떤 주택시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거 대출 규제 역시 크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첫 번째 언급을 드렸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이것은 지금까지의 개발 사업, 상향식 개발이었죠. 자,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좀 떠나게 되고 부유층이 새로 몰려와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집가가 크게 상승하는 역할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어떤가요? 전국에 지금 500개의 낙후된 구도심을 이제 전면 재개발이 아닌 일부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 안정, 정책에 맞는 서민 안정과 주거, 생계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서울시 기준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지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개발이 진행이 진척되지 않다거나 좀 미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권 해제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지역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양천구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과연 이러한 그 지정 해제된 곳들 그리고 낙후된 곳들에 대해서 전면 재개발이 아닌 이제 소규모식으로 그 생활 편의를 개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겠다라고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서울시에서 또 지정도 했습니다. 새로 어떻게 도시 생활을 개선을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셔도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서울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지역으로 지금 도시 재생화 활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 정부의 지금 도시 재생 그 사업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 조금씩 완화하고 보완해서 기존 원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위기인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자, 지금 이제 더 이상의 개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뒤집어 보시면 그 뒤집어 본 내용 안에 우리의 기회,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기회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장, 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뒤집어 보시면 그 지역들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돈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지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수요는 더욱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수익률 자체가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뒤집어 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네,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해서 제가 서울시, 자, 전국이 물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때 주로 보는 지역,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한번 지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공급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급량. 자, 서울의 공급량은 2017년, 2018년까지 약 5만 8천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재건축 이주 수요나 이사 수요들 어떤가요? 매우 넘쳐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서울 지역은 향후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다른 지역 같은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외지에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기가 기회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이미 개발이 확정돼서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도심으로 해서 강남권, 영등포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 서울 도시 개발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어떤가요?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의사를
타진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서울의 이제 그 외곽 지역,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현재 꾸준히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 이 마곡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자, 마곡 지역은 지금 기업 주도형 도시로서 매우 다른 마지막 택지 개발 지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지역입니다. LG그룹을 필두로 해서 이랜드, 넥센, 코오롱, 롯데 많은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들어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등포 지역이 있겠습니다. 당산동 일대라든지 지금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상향이 돼서 그 지역의 가치, 땅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도 선별하시게 되면 좋은 투자처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당, 이수, 상도동 이 지역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계속 재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죠. 이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 일대입니다. 잘 아시죠? 흥인동, 신당동, 황학동 이 일대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아직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높은 성과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향후에 더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로운 부동산 투자자문에 연락을 주시고 또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상세하게 또 개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은 투자 또 의견 나누시고 성공하시는 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